전북 내륙, 경북 내륙에는 오늘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지 기온 29.9도입니다. 아나운서 홍소연입니다. KBS 제일라디오 3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 3시 5분입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KBS 제일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최승돈입니다. 올해 충북 지역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액이 250억 원을 웃돌았다는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경기 침체로 기업의 경영 사정이 악화된 탓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의 경우 고의로 임금 체불을 하는 관행이 남아 있어서라고도 하는군요. 이런 문제가 사실 충북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올해도 고용노동부에서는 9월 11일까지 3주 동안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 중입니다. 현장 점검을 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소송을 무료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추석을 코앞에 두고 이래저래 주머니 사정을 살피게 되는 요즘인데요. 임금체불, 소송 이런 단어들이 참 불편하게 다가오기만 합니다. 언제쯤이면 이런 얘기를 듣지 않고 마음 편하게 명절을 맞을 수 있을지, 그 언젠가가 너무 늦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부터 바로 잡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문자는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조금 날카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냥 털어봅시다. 이런 건 잘못된 관행 같다. 이런 건 잘못된 관행 같다. 회사에서 후배가 선배 커피 심부름 너무 당연하게 시키는 거, 이런 거 잘못된 관행 같다. 남자가 집안일 하면 돕는 거고 여자가 하면 당연하다. 이렇게 여기는 거, 이거 문제다. 잘못된 관행 같다.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생활 속에서 이건 좀 부당하지 않냐 싶었던 거 있으셨다면 오늘 좀 털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보내주시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 9730이고요. 무료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KBS 공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유튜브 생방송은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고요. 다시 보기는 라디오 전국 일주 검색하시면 됩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먼저 지역 뉴스 브리핑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안정세를 보일 거라고요? 네, 그런 소식입니다.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 8월 21일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 추석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서 전국 19개 지역 전통시장 대형 유통업체들과 대해서 좀 조사를 했답니다. 네. 그 결과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기준으로는 22만 8,600여 원, 대형 유통업체 기준으로는 31만 5,900여 원으로 지금 이제 나타났고요. 네. 이게 지난해 대비 각각 0.7%, 3.4% 하락한 그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네. 이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도 이 지난 19일 기준으로 이 서울 시내 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들을 조사를 해서 또 결과를 내놨는데요. 네. 서울시가 내놓은 것을 보면 전통시장 기준으로는 평균 19만 3,900여 원, 네. 대형마트를 이용할 경우에는 평균 23만 6,500여 원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거하고 이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조사한 결과가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난해 대비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양쪽 다 0.7%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대형마트 기준으로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 지난해 대비 6.9% 상승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도시하고 전국 기준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두 기관의 조사 결과를 이제 참고하시면서 추석 차례상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 내에서 유통 중인 건어물을 포함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조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네, 이 또 추석 차례상에 건어물 또 빠질 수 없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약간 좀 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좀 없잖아 있으실 텐데요. 네. 최근에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고 또 그린피스 전문가가 지난번에 또 국내 와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여기서 오염수 방류하면 한 1년 지나면 우리 동해에도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2014년부터 이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계속 실시해 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올해도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 그러니까 8월 사이에 강원도 내에 이제 시군 대형 마트, 수산물 도매시장 14곳에서 유통 판매 중인 건어물 그리고 이제 각종 수산물 한 95건을 대상으로 해서 방사능 검사를 좀 한 거고요. 네. 이 감시 핵종이 세슘과 요오드인데 그 오염도 검사 결과를 실시한 결과 일단 안전한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9월부터 10월 사이에는 지금 강원도 교육청하고 협업을 해서 17개 시군 교육지원청 담당 초, 중, 고등학교 급식소에 납품되는 이 농수산물 같은 식품 원료에 대해서도 방사능 오염도 표본 조사를 실시한다 그럽니다. 네. 일단 뭐 아직까지는 안전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강원도산 건어물 또 수산물 구입하실 때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정부는 오늘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자율주행 협의체를 발족한다고요? 네, 네. 이 자율주행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한 화두가 되면서 그렇죠. 지금 전국 각지에서 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이 자율주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좀 이제 서로 교통 정리도 하고 필요하다면 뭐 좀 표준화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오늘 이제 서울의 한 호텔에서 지금 이미 이 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 그러니까 서울시, 대전시, 대구시, 뭐 주요한 그 지자체들은 다 포함이 돼 있는데요. 네네. 이들 지자체하고 도로공사, 또 교통연구원, 교통안전공단 같은 교통 관련 이 단체들, 또 연구소, 공공기관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함께 이 공공사업 협의체를 이제 발족을 이제 한다 그러고요. 이 협의체에서 이제 각 지자체가 추진 중인 그 자율주행 뭐 셔틀 버스랄지 또 전용 시험장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 관련한 이제 정보도 교류를 하고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 그럽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의견이 수렴이 되면 이걸 또 이제 하위 법령에 이제 반영을 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법의 실효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고요. 네. 이번 기회에 이제 국가 표준도 만들고 더 나아가서 국제 표준도 우리나라가 좀 선도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미래 산업을 놓고 뭐 탄력을 받는 이런 느낌이 있군요. 네. 네. 경기도에서 백안면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소식이 또 있군요. 예, 이거는 이제 우리 반도체 사업과 이제 관련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5월에 이제 경기도와 용인시 또 SK 하이닉스, SK 건설 쪽에서 이 지금 경기도 그 이제 용인시 원산면 일대에 네. 한 122조 원 정도 투입을 해서 지금 국내 50개 이상의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업체가 입주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고요. 네. 이번에 이제 취한 조치가 그 후속 조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하는 부지하고 인접한 용인시 처인구의 이제 백안면 전 지역을 이제 오는 9월 1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이제 지정을 한 거고요. 네. 이미 이제 그 원산면 일대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 3월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은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백안면과 원산면 전체가 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이제 지정 관리가 되는 거고요. 네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투자 계획과 관련해서 과도하게 땅값이 상승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걱정을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산시에서는 내일부터 세계 e스포츠 정상회의가 열린다죠? 네, 그렇습니다. 네. 내일부터 사흘 동안 이제 부산 해운대 한 호텔에서 제4회 세계 e스포츠 정상회의를 이제 개최하는 거고요. 네. 그동안 뭐 계속 매해 열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특히 이제 관심을 끄는 것이 이미 이제 다 소식 접하셨겠지만 그 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 이용장애 질병 코드 등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 바람에 이제 이 게임 산업이 상당히 지금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좀 약간 악재가 이제 불거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논의가 많이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국내 이 게임 산업의 향배가 결정되는 그런 중대한 시점이기도 해서 이번 그 정상회의에 굉장히 관심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번에 부산시가 그 e스포츠 아카이브 조성 그리고 이 공인 심판 양성을 위한 국제 e스포츠 연구개발센터 구축도 공식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역 뉴스 브리핑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네, 오늘 문자 주제는 이런 건 잘못된 관행 같다입니다. 예, 약간 예민해질 수도 있습니다. 뭐 야근하는 문제 벌써 보내주신 분이 계신 것도 같고요. 퇴근했는데 문자로 일 얘기하는 거 이것도 이제 잘못된 관행 같다. 뭐 이런 얘기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것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2885님께서 직장 회식 자리에서 첫 잔은 무조건 원샷 파도 타기. 예, 이런 거 하자. 이제 없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떠오르는 사람들이 다 있으시죠? 예. 6203님. 부모님하고 저 모두 직장 생활을 하는데 안 그래도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바깥에 나가서 저녁 식사 준비 및 뒷정리 모두 아버지는 하지 않고 오히려 다 드시면 치우라고만 하십니다. 제가 어머니를 도와드리면 동생 보고 뭐 느끼는 거 없냐고 그러시는데 정작 본인이 느끼셨으면 한다. 뭐 이런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거 참 그 드라마에 나올 법한 얘기죠. 근데 현실도 또 그렇습니다. 예. 저도 이게 참 그 남자로서 실천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2775 저 주부인데 국회의원 여당이나 야당이나 제 식구 감싸지만 말고 질책할 것은 과감히 질책하면 정의로운 나라가 된다고 봐요. 예, 당리당략에 따르지 말자. 소신껏 예 정치하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300X님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저 내용이 조금 예민한가요? 개인적인 얘기로 또 이게 듣고 알아챌 수도 있는 아마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사랑 골프장 갈 때마다 내 차로 가자고 하는데 말이죠. 예? 운전까지 내게 맡기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아, 이거 뜨끔하실 분이 계실 텐데 뭐 좀 계실 것 같아요. 예. 좀 번갈아 가면서 좀 오늘은 내 차 타고 갈까 이렇게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분 뭐 용기 있게 뭐 털어놓으셨습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당첨되셨습니다. 414X님 이분도 조금 예민한가요? 예. 회사에서 고참이 퇴근하기 전에 선배가 퇴근하기 전에 먼저 퇴근하면 눈치 주는 거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동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주 52시간 준수하자고요. 준수해야죠. 예, 이분께도 응원해드리는 차원에서 또 위로해드리는 차원에서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414X님이었습니다.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은 100원입니다. 무료로도 하실 수 있어요.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KBS 콩 앱과 KBS 라디오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역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대구로 갑니다. 최은화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입니다. 예, 대구는 덥지요?
대구는 오늘 하늘 종일 흐립니다. 아, 그래요? 오늘, 예. 네, 오전까지만 해도 비가 내렸는데요. 지금은 소강 상태고요. 현재 기온은 26도 정도입니다. 예. 대구는 이제 뭐 아프리카에 비유를 해서 대프리카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네. 아열대 작물을 활용한 특별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요? 네, 한반도 평균 기온이 점점 오르면서 예전에는 키울 수 없었던 아열대 작물 재배가 가능해지고 있는데요. 이 아열대 작물이 새로운 고소득 또 기능성 작목으로 인식되면서 이 새로운 소득 작물로서 기대감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아열대 작물을 소개하고 활용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매주 수요일 여성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이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아열대 작물들을 이 농가 신소득 재배 시범 작물로 소개하고요. 또 재배 현황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옛날에는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바나나도 못 키워 뭐 이런 얘기하면서 참 답답해하고 그랬는데 네. 아열대 작물 뭐 기대하면서 여쭙습니다. 뭐 어떤 게 이게 되나요? 네, 현재 국내에서는 아열대 작물로 이 망고, 구아바, 파파야와 같이 과수 8종과 채소 12종이 재배되고 있는데요. 이날 교육에서는 현재 대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으로 재배하고 있는 파파야를 비롯해서 공심채, 오크라, 롱빈과 같은 아열대 작물 7종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이걸 활용한 요리 수업을 진행하더라고요. 먼저 현장의 소리로 만나보시죠. 자, 반갑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요게 인디언 시금치예요. 우리나라 시금치하고는 약간 다르게 콩가처럼 올라가죠. 우리 요 시금치는 바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약간 끈적끈적한 진액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약이에요. 파파야랑 파프리카랑 한 입 크기로 썰어 주시면 돼요. 씹히기 좋게 밤도 같이 을색에다가 소금을 조금만 넣어서 야채를 먼저 버무려 줍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레몬으로 만든 소스가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거를 이대로 그러면 샐러드 끝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제가 만들어서 그런지. 우리는 튀김을 작고 길쭉하게 해서 잘 튀겨지고 한 입에 쏙 들어가게 했어요. 우리가 마트에 가도 저런 거를 접해보질 못했거든요. 또 어떻게 요리를 해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해가지고 여기 와서 많이 알았는데 너무 신기하고 너무 흐뭇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예. 인디언 시금치는 제가 봤는지 못 봤는지 모르겠고 뭐 파파야는 먹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야 이런 게 우리 식탁에 이제 오른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예. 네. 아니 맛이 있습니까? 네, 저는 인디언 시금치 옥수수 튀김이랑 그린 파파야 감자 샐러드를 배워봤는데요. 네. 처음 먹었을 때 향이 조금 생소하긴 했는데 이 감자나 옥수수와 같은 익숙한 작물들과 함께 요리를 해서 먹으니까 좀 맛있더라고요. 네, 인디언 시금치는 비타민 A, 철분, 또 칼슘이 높고요. 나물 무침이나 국을 끓일 때 많이 활용된다고 하고요. 또 파파야는 비타민 C가 아주 풍부한 이 천사의 과일이라고 하는데요. 전분이 많아서 샐러드나 볶음, 조림으로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요리법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간단하게 특색 있는 음식을 해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아열대 작물이 재배가 되고 요리법도 이제 개발이 되고 우리나라 기후가 뭐 대구는 안 그래도 좀 더웠습니다만은 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기후가 참 옛날하고 많이 달라진 거죠. 네, 맞습니다. 야열대 기후는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섭씨 18도 이하면서 월 평균 기온이 섭씨 10도 이상인 달이 8개월 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네. 농촌진흥청에서는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현재 남해안과 제주도 지역은 아열대 기후권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미 제주도 같은 곳은 망고, 아떼모야 같은 이 아열대 과일들이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 농업인들이 아열대 작물에 대해서 좀 친숙해진다면 대구에서도 앞으로 더욱 다양한 아열대 작물들이 재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교육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얘기도 들어보시죠. 사실은 살짝 궁금했어요. 아열대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는 없었고요. 그런데 해보니까 공심채라든지 흔히 접하지 못했던 재료들로 가지고 만들 수 있었던 좀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맛은 글쎄요. 우리 입에 맞는 것도 있고 조금 안 맞는 것도 있고 사실 그렇네요. 재배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가 또 많이 먹게 될 거니까 입에 익어지겠죠. 집에 가서도 음식 하는데도 도움도 많이 되고 식구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래 배워서 복지관 같은 데 가서 이걸 또 어르신들하고 요리 수업도 하고 그렇게 해요. 선생님이 요 식재료에 대한 특징, 효과 이런 걸 얘기를 하셨는데 처음 보는 식재료인데도 굉장히 친근감 있게 말씀도 잘해주시고 먹어보니까 식감도 좋고 우리 입맛에 맞게 요리를 하니까 그게 좋았어요. 할 때는 기억에 남지만 이게 문만 열고 나가면 잊어버리는데 이렇게 레시피를 책자로 만들어 주시니까 너무 유익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아열대 작물이 새로운 소득 장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구가 이뤄지고요. 또 우리 식탁에서도 아열대 작물을 쉽게 만나볼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대구의 최은화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강릉으로 가보겠습니다. 최부터. 네, 안녕하세요. 강릉입니다. 강릉이래요? 네, 강릉이래요. 예, 네. 제가 사실 강릉에서 태어났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제 고향이에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고향 소식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혹시 최승돈 아나운서 그 화가투 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 무슨 공영방송에서 이 대낮에 화투 얘기를 하십니까? 그게 아니고요. 예. 이 화가투라는 게 좋은 노래, 이 좋은 시조로 겨룬다라는 뜻으로 우리나라 전통 시조를 누가 더 많이 외우고 있는가를 겨루는 놀이입니다. 그러니까 화투가 아니고 화가투예요. 그렇습니다. 예. 네,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이 조선시대 서당에서 집중력 강화를 위해 즐기던 전통 놀이 중 하나라고 합니다. 네. 한 사람이 시조의 초장, 중장을 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머지 카드에서 이 종장을 찾으면서 시조를 누가 더 많이 외우고 있는가 이걸 겨루는 거죠. 이거 전통 시조를 누가 많이 외우고 있나. 그러니까 앞부분을 하면 뒷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게 네. 화가투 놀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강릉 하면 또 율곡 이이가 태어난 고장이잖아요. 예. 이 강릉에서 이번에 율곡 이이 선생이 공부 비법인 이 화가투 놀이를 교육에 접목시키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요. 제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강릉에서 우리 전통 문화를 지키기 위해 환생한 조선시대 꼬마 유생들 만나러 지금부터 가보시죠. 여기 보면은 화가투 놀이라고 써 있어요. 그림이랑 노래가 써 있는 이런 카드입니다. 장원급제를 누가 할 것인지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까마귀 검다하고 백로야 오지 마라. 그리고 실패! 아깝습니다. 추강의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낚시들이 치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태산이 높다대 하늘 안에 메로다요.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얻을 여건만은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5개 이상 외웠어요. 뿌듯하죠. 외우니까. 재미있어요. 2학년이에요. 시조도 많이 외울 수 있고 나중에 중학교 가서도 쓸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예. 아니 뭐 아들이 막 하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시조를 이래 외우고. 네. 예. 너무 잘하죠? 네. 아주 뭐 똑똑합니다. 네. 예. 아니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이 생겼죠? 네, 이번 프로그램은 이 강릉 관광개발공사가 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또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방방곡곡 전통놀이 공모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면서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 강릉 관광개발공사는 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을 돕고 또 전통문화 체험을 북돋운다는 차원에서 이 화가투 놀이를 테마 사업으로 신청하게 됐는데요. 이 한옥의 고풍스러운 멋이 느껴지는 강릉 오죽 한옥마을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수업이 진행됩니다. 대상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이고요. 8월에서 10월까지 1, 2기 교육생으로 나눠서 수업이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친구들 누구나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예. 뭐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강릉 하면은 또 율곡 이이 선생의 고향으로 네. 예, 뭐 아주 정말 자랑스러운 곳이죠. 예, 네. 율곡 이이의 정기가 흐르는 곳에서 이런 또 전통적인 수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워본다면은 정말 좋은 경험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율곡 이이 선생이요. 13살에 처음 진사시에 합격한 것을 시작으로 응시한 9차례 과거에서 모두 장원급제를 했다고 해서 네. 이 구도 장원공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정말 대단한 이 브레인인데요. 율곡 이이 선생도 이 서당에서 이러한 화가투 놀이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또 우리 조상들이 이 놀이를 교육에 이용하면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알고 다양한 놀이를 만들어냈는데요. 이 화가투 놀이야말로 집중력도 키워주고 또 시조에 대한 지식도 넓히면서 우리 조상들의 뛰어난 정신을 배울 수 있는 일석이조 아니 3조의 놀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강릉 관광개발공사 조규만 팀장과 화가투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김소영 선생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추강의 밤이 드니
이곳 강릉 오죽 한옥마을하고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오죽헌은 율곡이 선생님께서 태어나시고 자란 곳이기도 한데요. 율곡이 선생님께서는 과거에 9번이나 장원급제하신 걸로 유명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조선시대 선비들이 한 번도 합격하기 어려운 과거 시험을 9번이나 장원급제를 했는지에 대한 제가 그 비결을 옛 선비들이 집중력 강화를 위해서 즐겨하던 놀이인 하가투 놀이를 기원으로 보고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되게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고 저도 보람 있고 이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절로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그냥 이렇게 즐기면서 이렇게 스며들듯이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것 같아서 되게 참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얘들아 너무 잘하고 있고 열심히 외워서 우리 다 신나는 시간 가져보자. 고맙다 얘들아. 예, 시조를 제가 읊어보지 않은 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그러셨어요? 예, 네. 어린이들이 하는 거를 듣기만 해도 아주 굉장히 뭔가 이제 효과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마음이 편안해지죠. 예, 이거 직접 참여하는 어린이들은 얼마나 큰 효과를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우리 흔히 우리 것은 소중한 것이요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지만 정작 우리 전통을 지키는 현장에는 무관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재미없다고 또 고리타분하다고 멀리하기만 했던 우리의 전통 문화 이대로 가다가는 사라질지도 모르는데요. 우리 조상들이 풍요를 즐기면서 읊었던 시조를 다시 한번 배워보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많은 어린이들에게 우리 선조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또 조화로운 인성을 갖출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화가투 놀이 수업은 10월 말까지 진행되니까요. 관심 있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라고요. 또 최승돈 아나운서도 고향 강릉에 오셔서 꼭 좀 수업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가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릉에서 최정화였습니다. 네, 소식 고맙습니다. 강릉 소식을 또 들어봤고요. 아유, 시조 한 수 오늘 읽고 싶네요. 예, 저는 문자를 좀 읊어드릴까요? 예, 오늘은 이런 건 잘못된 관행 같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5189님, 이거 술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요. 술을 못 마시면 사회생활 못한다는 말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술 안 마셔도 일 잘하고 사회생활 잘할 수 있어요. 예, 술 드시는 분은 이거 잘 못 마시는 분들을 이해를 못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5189님 사연이었고요. 9451님, 단체 회식 때 부서장 위주로 메뉴 선택하는 거 좀 개선돼야 합니다. 가서 그냥 부장님이 이거 먹자 그러면 다 그거 먹고 통일하고 이런 이제 관행들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7450님, 나이가 어리다고 형이 먼저라고 뭐든 다 뒷전인 동생들 참 서글픈 관행입니다. 나도 새 것 좋아해요. 야, 이게 동생이 이제 그냥 죄다 물려 입고 새 것 못 사 입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한번 이제 풀어 놓으셨군요. 예, 7450님, 예,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직 모바일 커피 쿠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추첨을 통해서 당첨되신 분 다 드릴 텐데요. 짧은 글은 50원이고 긴 글은 100원입니다.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그리고 무료로 KBS 콩 게시판 문자 보내주십시오. 라디오 전국 일주는 KBS 콩 앱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3시 32분 34초 5초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날씨 정보 그리고 교통 상황 그리고 간추린 뉴스를 듣고 전국 일주 이어가겠습니다. 기상청의 윤지수 씨. 네, 서울 하늘과 인천 하늘은 무척 맑은 반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여전히 흐리고 제주도 지방은 잦아들었던 비가 다시금 강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시간당 강우량이 10에서 20mm 정도 되는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3시를 기해서 제주도 서부, 남부,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다시 발효됐습니다. 이 강한 비구름대가 동북동진하고 있기 때문에 호우특보 지역이 아니더라도 제주도 전역으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최고 120mm가량의 많은 비가 다시 한번 내린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피해 없도록 주변을 더 단속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해안 지방도 내일 오전까지는 비 예보가 있고요. 한편 나머지 지역들에서는 오늘은 구름이 다소 끼고 내일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부지방, 전라북도, 경상북도 지역 내일 아침부터 밤사이 비가 다소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전에도 오늘 오후 중에는 일부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광주, 대구 22도, 부산, 제주 23도 등 전국은 18도에서 23도의 분포가 예상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강릉 30도, 서울, 세종, 대전, 광주, 대구 등은 28도 정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까지 껴서 시야를 많이 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9.9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윤여은 씨입니다. 네, 고속도로 정체 늘면서 돌발 상황도 늘고 있습니다. 동해고속도로 부산 쪽 다원 2터널 부근 2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있고요. 무안광주고속도로 무안 쪽도 나주 부근 2차로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용인 4차로에 화물차 사고가 생겼고요. 이후로는 작업 여파로 동수원에서 부곡까지 7km 정체입니다. 계속해서 부곡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뒤쪽으로 정체 더 심해졌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작업 여파로 송악에서 서평택 쪽으로 7km가량 밀리고요. 이후로는 매송 3차로에 낙하물이 있으니까 잘 살펴 지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양재 나들목 부근 4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양재에서 반포 구간 정체 더 심해졌습니다. 간선도로 중엔 올림픽대로 공항 쪽인데요. 반포대교 부근 4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잠실대교부터 밀리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은 난지나들목 부근 2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가양대교부터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주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청와대는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의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한국을 백세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 무역 관리령을 강행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안보 문제와 수출 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일본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기술 국산화와 원천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정부는 내년부터 3년 동안 5조 원을 투입해 주력 산업의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긴급 의원총회에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정을 유보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가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하면서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안을 다뤄나가는 데 있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와 사회적 배려계층 등 14,000여 명에게 추석 선물을 보내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청와대 인근 주민들이 청와대를 향한 각종 집회와 시위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집회와 시위를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조진주였습니다.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지역의 베테랑 기자와 함께 지역의 쟁점 현안, 주목해야 할 사건의 뒷이야기까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은 설악신문 김주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에 동해에서는 평소 잘 잡히지 않던 어종이 많이 잡혀서 어민들께서 지금 좀 놀라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 여름 강원도 속초, 양양, 또 최북단 고성에 이르기까지요. 동해안 해역에 전혀 잡히지 않던 갈치대가 낚시로 잡히고 있고요. 또 우리가 또 흔히 참치로 부르지 않습니까? 다랑어와 청새치, 황새치, 방어 등 주로 아열대성 바다에서 잡히는 어종들이 어획되고 있어서요.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 환경도 큰 변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해안 어민들조차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어종들이 잡히면서요. 어리둥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민들은 이제 평생 동해안에서 고기만 잡지만 TV에서나 보던 고급 어종들이 동해안에서 잡힐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이런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뭐 흔히 갈치 그러면은 제주도 특산물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이제 뭐 전라남도나 이쪽에서 이제 많이 잡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동해에서 이 갈치가 어느 정도나 잡힙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하시기에는 뭐 방파제에 낚시를 갔던 낚시하는 분들이 예. 아이스박스 들고 가지 않습니까? 예. 한 상자 정도 잡으니까 30에서 40마리 정도 이렇게 잡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냥 한번 나가서 그렇게 막 잡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크진 않습니다. 한 중짜 정도 되는데요. 그래도 30-40마리가 이게 보통입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미끼는 뭐 주로 이제 호수나 강에서 배추 등을 잡을 때 쓰는 루어 낚시입니다. 그러니까 공갈 낚시라고 하는데 여기서는요, 네. 가짜 낚시죠. 미끼죠. 그거를 이제 이렇게 띄워서 이제 그 수면 위로 이렇게 막 이렇게 오르는 이제 갈치대를 이제 잡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스박스 하나로 가득 채우니까 많이 잡히는 편이고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 어민들이 뭐 생계로 잡을 정도의 성어가 아니기 때문에요. 동해안에는 이제 갈치만 잡는 어선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계 중심의 그런 어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평소 이제 잡던 게 아니어서 지금 더 잡을 수 있는데 못 잡는 거지. 예? 안 잡는 거죠. 예. 예. 그렇군요.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뭐 예상되는 게 있습니다만은.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기후 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과 또 해류 변화인데요. 네. 국립수산과학원이 이제 파악을 하기로는 1968년부터 지난해까지 51년 동안 동해안의 연평균 이제 표층 수온, 그러니까 네. 바다 위의 그 온도를 얘기하는 거죠. 네. 1.43도가 상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는 전 세계 평균 상승 온도 0.49도보다는 뭐 2.8배나 높고요. 또 예. 남해의 1도, 그다음에 서해의 1.2도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수온이 많이 올라가면서 이 고기들이 안 잡히던 고기들이 남해안이나 서해안에서 보이던 고기들이 이제 이동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따뜻한 물을 따라서 여기가 남해안이나 제주도 뭐 여수 밤바다구나 이럴 정도로 이제 착각을 네. 하면서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북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1.43도 뭐 숫자가 좀 작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에어컨 가지고 온도 조절할 때 1.4도 정도 조절하면은 굉장히 큰 차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지금 바다 온도가 이렇게 높다고 그러면요. 바다 예. 밑에는 그 계절적으로 1도, 0.1도 차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층대로 또 나눠지기 때문에요. 네. 상당히 큰 변화가 육지보다 더 심합니다. 갈치가 이제 좀 두드러져서 그렇지 다른 어종도 변화가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남해안 주력 어종이었던 방어는 물론이고요. 최근에는 세계적인 고급 어종인 참다랑어와 또 황새치, 청새치 등 이제 아열대 기후의 바다에서나 보던 어종들이 동해안에서 이제 잡히기 시작했고 네. 어민들도 소득 증대에 일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다랑어 경우에는 뭐 동해안 육계 지역에서 하루 200에서 500kg까지 좀 잡힐 정도로 많이 어획되고 있지만요. 또 아이러니하게 우리나라에 배정된 코트량이 또 671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또 강원도의 코트량은 1.6톤. 그렇기 때문에 자원 참다랑어를 팔지 못하고 다시 놔줘야 됩니다. 코트량을 넘기면 그건 또 위반이기 때문에 네. 입판을 못하고 다시 놔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핸드폰으로 많이 또 문의를 해보고 이거를 위판해도 되느냐 이런 걸 또 수산당국에 또 물어봐야 됩니다. 이런 변화는 이제 이미 동해안 주력 어종이던 명태가 사라진 자리를 대신하고 있고요. 동해안 하면 이제 오징어로 불렸는데 이런 공식도 깨지면서 명태와 오징어를 이런 다른 어종들이 대체할 날도 멀지 않았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예, 쿼터도 좀 바꿔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쿼터를 바꾸려면은 다른 연어라든지 양양함 남대천 연어 아닙니까? 네네. 이런 것들 많이 방류해야지만이 국제기구에서 코트량을 많이 배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일본 감정 안 좋지만 일본 사람들이 자꾸 새로운 어종을 만들어서 방류를 많이 하는 이유가 공해상에서 고래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막 잡아서 이제 자기네 또 이득을 취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좀 차제에 좀 많은 부분을 좀 수산당국에서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뭐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동해안에 양식업이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업 형태도 이제 많이 바뀌니까 그동안은 뭐 채낚기라든지 정치망이라 그래서 바다에다 금을 쳐놓고 이제 이렇게 잡는 이런 것들이 좀 혼재했는데요. 네. 양식업이 이제 수심이나 섬이 많은 남해안과 서해안에서 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 어종 변화 때문에 동해안에서 이제 은연어를 비롯해 주요 고급 어종의 외해 그러니까 먼 바다에서 가두리로 이렇게 키우는 그런 양식업이 안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북단 고성군 봉파 앞바다에서는 은연어 양식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양양 수산 앞바다에서는
명태 방류를 위한 시험 양식 등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리비라든지 우렁생이 또 흰다리 새우 이런 것들은 또 동해안에서도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양식업으로 좀 자리 잡고 있고요. 네. 여기서 또 기른 것들이 또 식탁에 또 저렴한 가격에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식당 메뉴가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준비를 빨리 하셔야 되는데 우리 네. 또 장사하시는 분들 조금은 늦긴 한데요. 일부 식당들은 벌써 이제 방어나 참다랑어, 네. 최근 동해안에서 잡히는 어종을 메뉴로 이제 만들어서 올리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 뭐 동해안 하면은 회를 먹으러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요. 그렇죠. 새벽 육탄장에 이제 나가서 싱싱한 산오징어를 사서 좀 회무침을 먹으려다가 참다랑어나 갈치 등을 보고는 이제 또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갈치는 뭐 여수 밤바다에서 잡아 올라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찌개로 먹지 않습니까? 글쎄요. 근데 이제 예.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 주변 이제 화로의 센터장에서도 이제 그런 찌개 종류나 구이 또 지리 등 다양한 메뉴까지 등장하면서 또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예. 새로운 거는 또 이제 많아져서 반가운데 원래 많이 먹던 거를 이제 잘 못 먹을 것 같아요. 이제 오징어가 금징어가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금징어는 오래전에 됐는데 올해도 오징어가 이제는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속초 동명항에 가면 오징어만 파는 난전이 운영되고 있고요. 예. 여름과 가을이면 문정 성시를 이루는데 이제는 들쭉 날쭉한 어획량으로 인해서 작은 오징어 5마리에 10,000원을 받는 등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수온 변화로 주요 어종이 바뀌면서 명태와 연어 등을 인공 방류해서 자원을 늘리는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태는 이제 싼 가격에 이제 국민 식탁에 다시 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방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연어는 수산물 고급화와 함께 공해상에서의 수산물 코트량 높이를 위한 대안 사업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바다가 수상하고 동해안이 가장 이제 또 이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산업화들이 좀 제자리를 잡게 되면 앞으로 뭐 3년에서 5년 정도 있으면은 또 이 어민들의 또 생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앞서 대구의 아열대 농산물 얘기가 있었고 동해안에서 잡히는 갈치 얘기까지 기후가 확실히 바뀐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팔도 기자가 간다. 설악신문 김주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의 화제와 소식을 전하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일주. 예, 매주 수요일에는 맛있는 음식과 좋은 식재료를 찾아서 전국 구석구석을 순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맛을 찾아서 요리톡 조리톡. 오늘은 박상현 맛 칼럼니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할 줄 모르고 점심을 이걸 골라 먹었는데 그러셨습니까? 아주 이게 참 제대로 됐네요. 네. 예, 오늘 얘기는 순댓국밥 얘기입니다. 네. 뭐 이열치열 아주 예. 좋죠. 전 아주 점심 잘 먹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가을이 접어들었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낮 기온은 뭐 30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그럴 때 뭐 뜨거운 국물 좋은데 이제 보통 여름하면 또 여름에는 닭국물 정도 많이 생각하셨는데 네. 사실 따지고 보면 영양적으로 단백질, 칼슘 이런 것들이 풍부한 건 또 순대국밥도 그에 못지않기 때문에 그렇죠. 뭐 아주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예. 더위가 완전히 가기 전에 이 얘기를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들어봤습니다. 게다가 땀이 많이 나고 그러면 역시 그 염분 같은 게 보충돼야 되는데 네. 그럼 또 짭짤한 음식들을 먹어줘야 되거든요. 네. 예. 순대국밥. 뭐 순대가 이제 워낙 맛있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또 순대를 넣어서 국밥을 끓여 먹을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제가 이제 앞전에 고기국수 할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우리나라에서 돼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돼지는 살아서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돼지는. 그렇죠. 돼지가 뭐 밭을 가는 것도 일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사실 그럼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여서 키우는 건 돼지가 경조사 때 쓰기 위해서 이제 집집마다 한두 마리씩 꼭 키웠던 거거든요. 순전히 먹기 위해서. 예.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전통 재료 중 흑돼지는 아무리 많이 먹여도 잘 먹여도 60kg 이상 크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60kg 정도짜리 되는 돼지를 잡아봐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고기는 한 30kg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는 오시는 손님들에게 충분하게 고기를 대접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뼈와 부산물을 가지고 국밥을 끓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순대국밥, 돼지국밥, 심지어 제주도의 고기국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보다 많은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국밥을 끓이기 시작한 거고, 네. 순대국밥은 그나마 이제 뭐 소창, 대창, 막창 등의 어떤 돼지의 내장에 이렇게 뭔가를 소를 채워가지고 네. 부족한 고기의 양을 좀 늘려서 건더기를 좀 풍성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노력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경조사 때 돼지를 쓰는 건데, 네. 예, 다 같이 고기를 먹으면은 좀 모자라니까. 그렇죠. 예, 뭐 뼈도 우려 먹고. 알겠습니다. 순대가 지역마다 좀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지고 또 그래서 이름도 다릅니다. 뭐 네. 아바이 순대라는 게 이제 평안도 함경도에 있고, 예. 강원도 오징어 순대라는 게 있고, 충청도 병천 순대는 이제 병천이니까 또 병천 순대죠. 그렇죠. 예.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순대가 지역별로 만드는 방식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예. 그 다양한 게 이게 이제 그만큼 지역마다 그 나름의 방식으로 많이 해먹었다라는 그 방증인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마다 참 발달했던 순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창이냐 대창이냐 그리고 막창을 썼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 네. 속을 또 무엇으로 채웠느냐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특징들이 좀 나눠지고 있어가지고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나라에 좀 유명한 순대들이 충청도와 전라도의 피순대. 예, 피순대는 선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의 뭐 선지가 전부 선지가 들어간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 피순대가 있고 네네. 피순대는 순대 처음 드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좀 당황스럽죠. 예. 시장에서만 먹다가 맞습니다. 예, 이런 예. 거 한번 제대로 된 거 드시면 예.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경기도 용인의 배감순대. 네. 배감순대도 이제 채소와 돼지고기 부산물, 소의 그러니까 좀 특별한 게 배감순대 같은 경우는 돼지 선지가 아니고 소의 선지를 넣어가지고 색깔이 좀 밝게 나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속초의 아바이 순대는 이제 한경도 전통 순대가 이제 피난민들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네. 아바이 순대로 하고 아마 들어가는 내용물들은 속초 아바이 순대가 가장 풍성하다고 보시면 될 것 그래요?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경북 예천의 막창 순대. 네. 그다음에 충남 천안의 병천 순대, 담양의 안뽕 순대, 곡성의 야채 순대 등 뭐 이렇게 우리나라는 지역마다 이렇게 너무너무 다양한 순대들이 좀 있었죠. 이 안뽕 순대라는 것도 선지 막 집어넣은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안뽕이라는 게 이 안뽕으로는 순대를 못 만드는데 담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뽕을 그 순대국밥에 건더기로 많이 주는데 마른 안뽕 순대인데 실제로는 막창에 이제 끼워 넣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선지를 집어넣었다고 안뽕 순대가 되는 게 아닌 거군요. 네, 그러니까 네, 예, 그렇군요. 순대가 이제 이렇게 다양하면은 순대국밥도 이제 따라서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순대는 지역적으로 만드는 방식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네. 순대국밥은 우선 사골로 국물을 우려내가지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주된 건더기로 이제 순대가 들어가고 그 외에 돼지의 어떤 내장이나 머릿고기 같은 것들이 좀 더 섞여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그렇게 들어가는 방식은 순대의 차이만큼 그렇게 크게 나진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네. 순대는 뭐 여하튼 참 다양한 거 또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저기서 다른 순대 먹어본 기억이 나는데 네. 순대국은 여기서 먹으나 저기서 거의 먹으나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순대국의 어떤 차이는 사실은 순대가 결정적으로 차이를 낸다? 뭐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부산 순대국이 이제 순대국밥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부산에서 이제 계속 드시던 분들은 다른 지방 가서 순대국밥 먹으면은 잘 적응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순대국밥은 대체로 전국적으로 비슷하다 얘기를 했는데 이런 현상이 또 있어요. 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순대국밥이라 안 그러고 이제 돼지국밥이라고 그러죠. 맞아요. 예. 예. 그리고 부산은 순대를 원래 안 썼습니다. 안 만들었었고. 그래요? 예. 예. 부산은 그냥 돼지를 사골을 끓여가지고 살코기나 내장, 머릿고기 구분 없이 그냥 이렇게 이제 고기를 썰어서 이렇게 국밥에 얹었고 순대는 거의 안 만들었고. 그럼 또 다르네요. 네. 느낌이. 예. 네. 그래서 그냥 부산에서는 돼지국밥이라고 하고. 네. 그리고 부산에서 이제 순대를 쓰기 시작한 것은 한국 전쟁 이후에. 북한 그 피난민들이 부산에 내려오면서 이분들이 돼지국밥 집을 하면서 순대를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타지 사람들이 섞이면서 섞이면서 그렇게 됐었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좀 진하죠. 네. 약간 누린내도 좀 나고 그렇게 부산에
돼지국밥은 좀 거친 느낌이 많이 들고 네.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요즘은 이게 약간 전국적으로 좀 평준화돼가는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워낙에 이제 많이 가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 관광객들이 기호에 맞추다 보니까 그 부산의 돼지국밥도 좀 뭐라 그럴까 좀 얌전해진다 그럴까요? 이런 느낌이 좀 들고 오히려 제가 이제 이런 예전 부산 스타일의 돼지국밥처럼 먹어봤던 것들 중에서 가장 좀 거칠게 느껴지고 옛날 느낌이 나는 돼지국밥은 오히려 경주 쪽 돼지국밥이 훨씬 더 진하고 그렇습니까? 그 투박하고 네. 그래서 옛날 그 돼지국밥의 느낌이 제일 많이 나는 건 요즘 경주 쪽의 돼지국밥들이 좀 아주 그런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은 타지 사람들이 많이 가서 좀 섞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뭐 맛이 평균화됐다고 그럴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라도 홍어도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많이 또 유통되고 찾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옛날에 그 강한 맛, 쏘는 맛을 보기가 더 어려워진 것도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전라도 토박이 분들은 오히려 좀 섭섭하다 그러시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또 홍어 얘기까지 갔는데 순댓국밥을 잘하는 집에 가보면 뭐 많은 사랑을 받는 곳이 이제 누린내 안 나게 하는 뭐 비법이 있는지 말이죠. 그런 이제 공통점들 있지 않습니까? 잘 되는 집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재료 회전이 빠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늘 신선한 재료를 쓰시는 거고 그리고 그만큼 또 이런 부위들 뼈를 쓰는 사고를 쓰는 곳들은 뼈의 어떤 핏물 제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끊임없이 핏물을 제거하는 뼈가 대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끓이는 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회전율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이런 집들은 사실 뭐 누린내나 이런 잡내들이 생겨날 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비결이 있는 것보다도 워낙에 이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잘 팔리니까 재료가 신선하고 회전율이 좋으니까 뭐 이렇게 남아 있고 누린내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게 제일 크다고. 누린내 제거에 특별한 비결이 없어도 선순환 구조를 갖췄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죠. 그렇군요. 하여간 유명해진 집 그냥 찾아가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전국의 맛을 찾아서 요리톡 조리톡 박상현 맛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 또 여러분 계신데요. 몇 개만 더 소개를 해드릴까요? 대개 이제 뭐랄까요. 이 부하사원 후배들 얘기가 많았는데 선배 얘기도 의견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9483님. 연장자라서 맨날 계산하는 거 개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후배 편 들어드렸는데 선배의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연장자라서 맨날 계산하는 거 개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월급이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까지 많이 베푸셨던 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체면 때문에 말도 못하고 9483님께서 이런 사연 주셨습니다. 자,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당첨되신 분들 명단은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개별 연락도 드리겠고요. 자, 라디오 전국 일주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최승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